네, 안녕하십니까. 주캠 여러분. 자, 오늘은 제1강 본 강의입니다. 자, 본 강의에 앞서서 그러면 진짜 강의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게 한번 간략하게 강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강의 진행은 항상 수학 강의는 항상 마찬가지지만 용어 정의를 합니다. 처음에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자, 그 다음에는 그 대표 예제를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표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심화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심화 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통해서 정말 실력을 한층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주학습상에서는 우선 저희 그 주캠용 인강에서는 대표 예제만 간략하게 핵심 코어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요 순서 대표 예제를 통해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설명들이 많은데 그거는 보충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캠용 영상을 올릴 경우에는 올릴 경우에는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좀 코어만 하겠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용어 정의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해도 좋고 최소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 강의는 요게 키다. 개념 정리와 대표 예제까지가 키고, 그래도 수학 공부할 때는 용어 정의도 중요하니까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처음 시작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제1강은 소수와 합성수고, 제1강에서 강의는 소수와 합성수인데 개념 1 소수와 합성수, 개념 2 두 번째 개념은 거듭제곱.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1강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개념 1은 뭐냐?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합니다. 용어 정의는 뭐냐? 우선 약수부터. 약수란 뭐냐? 약수는 뭐냐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의 약수는 무엇이냐? 6의 약수는 뭐냐? 보통 이게 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은데 저는 좀 는을 많이 하긴 합니다. 네, 우선 6의 약수는 뭐냐? 이러면 1, 2, 3, 6, 9구단 아시죠? 9구단. 1 곱하기 6. 이렇게 원래 약수는 대칭성이 있습니다. 원래 대칭성. 이렇게. 2, 3은 6. 그 대칭이라는 게 꼭 완전 대칭이 아니라 수를 곱했을 때 6이 되는 거죠. 즉 6을 1로 나누면 6, 6을 2로 나누면 3,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된다.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 수를 약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 이 소수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소수가 아니라 소수인 거 아시죠? 소수와 소수의 차이점. 소수와 소수의 차이점. 발음, 단어는 똑같은데, 우리가 한글로 쓰는 건 똑같은데, 그 발음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소수는 뭐냐? 소수는 바로 프라임 넘버입니다. 프라임 넘버.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 기본이 되는 숫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서 바탕이 되는 수를 합니다. 수학적 표현에서는 바탕이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소수라는 뜻은 뭐냐? 0.1 이하, 즉 1 이하. 그죠? 0부터 1 미만의 수를 가진 값입니다. 수를 가진 값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제는 이겁니다. 우선 소수에 관한 이야기는, 소수는 뭐가 되냐? 아까 말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좀 짧게 쓰겠습니다. 여기 칸이 좀 좁아서. 예를 들어서 2,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2, 3, 5 이런 숫자고요. 얘는 0.1, 0.2, 예를 들어서 3.2 이런 걸 갖다 소수를 그러죠. 그죠? 요 소수를 가진 값이죠. 소수를 가진 값.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죠? 소수.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 쓰자면 좀 이상하지만 소수 또는 소수 이런 표현. 좀 창피하니까 지우겠습니다. 네. 요거는 소수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어 정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용어 정의 끝났고 개념 정의를 하겠습니다. 개념 정의, 이제 소수란 무엇이냐? 다시 우리가 소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다는 거죠. 소수입니다. 소수.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약수로 가지는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진 약수인데 이 1을 제외해야 된다. 1 제외해야 된다. 1보다 큰 입니다. 1보다 큰 수 중에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통하겠습니다. 예를 통하면 자기 자신만 약수,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2. 2는 약수가 뭐죠? 1과 2가 있죠.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약수에 대해서 배운 대로. 그 다음 3. 3은 누가 있죠? 1과 2, 3이 있죠. 3. 그 다음 5는 뭐죠? 5는 1과 5. 이렇게. 그 다음 7. 그 다음 8 아니죠? 8은 안 되는 거죠. 8은 뭐가 있냐? 약수가 1, 2, 4, 8이 되는 것입니다. 약수가 4, 8 등등등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수를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암호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 실생활에서도 쓰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프라임 넘버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합성수. 여기서 그 합성수 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약수가 몇 개죠? 이게 약수가 2개인 수입니다. 약수가 2개인 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약수가 2개죠. 전부 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합성수는 뭐냐? 합성수. 뭔가 지금 숫자가 합성되어 있다는 거죠. 합성수. 그 다음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즉 소수가 아닌 수가 합성수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6 같은 숫자 있죠. 6. 6은 뭐죠? 2 곱하기 3이죠. 얘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소수가 아니죠. 그죠? 대신에 소수의 곱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소수의 곱으로는 가능하다. 이거를 갖다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강의가 된 거죠. 이제 그 다음 대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예제. 요거는 우선 참고하시라고 놔두고 대표 예제를 한번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그 밑에 얘가 있죠. 예제 다음 그 아래에서 다음 수를 모두 고르시오. 예를 들어서 1, 2, 6, 9, 13, 23, 27, 31, 42, 57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소수를 구해주세요. 두 번째 합성수를 구해주세요. 세 번째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숫자를 골라주세요. 소수가 아니라 소수죠. 소수. 저도 자꾸 소수 그러는데 이게 소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자꾸 습관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소수 발음을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소수. 자 보시죠. 그러면 소수는 여기서 어떤 것인가? 소수는 어떤 것인가? 1보다 큰 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게 소수 약수가 2개인 거 찾는 거죠. 소수 그 다음 요것도 이고 소수 얘도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요게 약수가 몇이죠? 1하고 2밖에 없죠? 약수가 2개인 숫자. 그 다음 얘는 뭐가 있죠? 얘는 1과 23이 있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위기를. 자,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소수는 여기다 적을게요. 소수 2, 13, 23, 3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합성수는 뭐죠? 그러면 지금 1은 뭐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거죠. 아까 배웠죠? 그럼 여러분 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합성수에 대해 할게요. 이제 우선 합성수니까 얘가 합성수죠. 왜요? 2 곱하기 3. 그죠? 2 곱하기 3으로 돼 있죠? 얘는 뭐죠? 왜 합성수죠? 3 곱하기 3. 약수가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이 아니라 3개 이상. 3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도 합성수. 6, 7에 42죠. 57은 뭐죠? 그럼 57은 뭐죠? 여러분들? 57은 뭐죠? 57은 합성수인가요? 57은 뭐죠? 뭐 곱하기 몇이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57이 몇 곱하기 몇인지 모르세요? 어렵죠, 이게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방금요.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방금. 어떻게? 3 곱하기 3이는요. 19 아닙니까, 혹시? 3 곱하기 19 아니에요? 3, 9, 27. 3, 1, 4. 맞네요. 그래서 합성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합성수. 합성수는 뭐냐? 6, 9, 27, 42, 57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 예제까지 했고요. 자, 보충 설명 하나 할게요.
보충 설명. 이 그 소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번 보충 설명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 이거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이게 그 고대 그리스로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수학자이시면서 수학자, 천문학자면서 지리학자입니다. 그 되게 유명한 지리학자신데, 자,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이 체는 뭐냐면 소수 찾기 방법입니다. 소수 찾기, 그죠? 한번 소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부터 제가 1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20까지만 할게요. 자, 소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 자, 그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4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2는 소수인데 4는 소수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2의 배수죠. 2배죠, 2배. 그러니까 얘의 약수는 1, 2, 4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기 때문에 2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약수가.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그 체 있죠, 체를 거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쭉쭉 거르든지 아니면은 알곡을 거르든지, 그죠? 뭔가 걸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체를 통해서 필요 없는 걸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에라토스테네스 체가. 자, 예를 들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아니죠. 어차피 그 소수가 아닌 거죠. 소수 맞네요. 소수가 맞는 거니까 하나를 먼저 찾아야 되죠. 자, 2를 찾았습니다. 자, 2를 찾았으니까 몇 배? 2배. 4 소수가 아니죠. 그죠? 3배 소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르는 거죠. 자, 8, 10, 12 배수배를 다 거르는 겁니다. 이게 체죠, 체. 자, 이렇게 거른 거죠. 그죠?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소수를 찾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3소수죠. 소수. 3소수. 다음 3의 배수,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3의 배수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는 이미 지워졌죠. 그죠? 그 다음에 9도 지워야죠. 배수니까. 왜냐면 얘가 지금 1, 3, 9니까 이 3이 벌써 약수가 생긴 겁니다. 약수가 3개면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15. 그렇죠. 15. 12는 이미 지워졌으니까 3의 배수 4배, 5배, 18.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없죠. 더 이상은. 그 다음 5. 자, 5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5의 배수 10 지우고, 15 지우고, 20 지우고. 다 지워졌네요. 다음 7. 7이 14. 14 지우고, 3, 7, 21 지우시고요. 그 다음 11, 22 없죠. 벌써 13, 26 2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게 에라토스테네스는 그 체를 통해서 소수를 찾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발견한 거죠. 그죠? 수학은 발견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수와 합성소수는 이대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 2번인데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은 거듭제곱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 됐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거듭제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어 정의부터 간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이 제목이지 않습니까? 소수와 합성수. 이 제목이 개념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개념 보시면 소수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합성수란 무엇인가?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듭제곱은 무엇인가? 이런 개념이, 바로 개념의 제목이 이게 개념이다. 그걸 염두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공부하신 분은 목차를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죠? 그 목차를 다 외워버리면 그게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듭제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의 용어 정의 들어갈게요. 지수가 뭐냐? 이 지수는 그 용어 정의에서 뭐 간략한 겁니다. 그냥 거듭제곱을 몇 번 했는지, 그냥 그걸 표현을 얘기한 거죠. 몇 번을 곱했는지, 그죠? 몇 번 곱했는지, 어떤 수를 몇 번 곱했는지, 그게 지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용어 정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개념 정리하러 들어갈게요. 그럼 거듭제곱, 방금 얘기했죠? 거듭제곱이란 게 무엇이냐? 거듭제곱은 거듭해서 곱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듭해서
곱한 것을 간단하게 간략히 정리한 것. 그게 거듭제곱입니다. 그 다음, 요것도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밑. 여기서는 이제 개념이 거의 정의가 되버린 거죠. 용어 정의가 되는 거죠. 밑은 뭐냐? 그 거듭제곱에서 거듭하여 곱한 수나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다 했고, 이거 다 했죠.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몇 번을 곱했는지 거듭제곱으로. 그럼 2가 몇 개예요? 2가 3개. 너무 불편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3번이나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학은 간단하게 하는 걸 원하니까, 자, 2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거를 밑이라는 거죠. 거듭제곱에서 곱한 수나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죠? 요거는 지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과 밑과 지수에 관한 예를 든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간략하게. 자, 예제. 그러면 2 곱하기 뭐 3 곱하기 3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몇 개 있는 거죠? 2가 2개 있다. 2개. 3이 몇 개 있죠? 3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의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소수합성수에 대해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대표 예제죠. 대표 예제. 예제를 하나 할게요. 거기 이미 사실은 공부한 겁니다. 이미 공부한 건데, 공부한 것을 예제에서 1번 5 곱하기 5 이거를 뭘로 나타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자. 그래서 5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상승. 간단하죠? 되게 편리한 겁니다. 수학은 되게 편리한, 아주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아주 쉽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쓰기 귀찮다. 그럼 수학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삼승으로 바꿔버린다.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도 좀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해야죠. 빨리, 이 삼성 빨리 쓰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2번 3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7이죠. 그럼 이건 무엇이냐? 3이 몇 개가 있죠? 3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 7은 몇 개가 있죠? 하나, 2개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3번 문제. 3번은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지금 이거 가로는 안 쳐있는데 가로를 쳐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책에 안 써 있으니까 우선 안 쳐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죠? 여기 5분의 1이 하나 있네. 5분의 1이다. 이렇게요. 그럼 2분의 1이 몇 개 있죠? 2분의 1이 3개가 있다. 그러면 2분의 1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5분의 1이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네요. 이거 가로 안 쳐도 되죠? 5분의 1은 이렇게 5분의 1 하나. 그죠? 그럼 이 표현을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사실은 이가 분모에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4번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곱하기 11 곱하기 11. 자, 요런 문제인데, 자, 요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3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11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소수 합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했는지, 좀 어려우면 반복해서 책과 함께 반복해서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2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